자, 어제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지금 스미테리라고 한국계 미국 CIA 백악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 백악관정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여성이 한국의 국정원 등 정보기관과 한국 국정원 정보기관을 위해 일을 했다. 그 대가로 물품을 받았다. 자, 그 대가로 물품과 금품 등을 받았다고 미국이 지금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첩 혐의라기보다는 일종의 파라라고 부르는 외국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든 미국 내의 주민들은 미 법무부에 신고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면 미국의 이 밥 메넨데스라고 전 상원 외교위원장, 유명한 의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집트 정부를 위해서 이런 신고하지 않은 대리인 역할을 해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직업이 없는 백수야 내가 외국인 로비스트로 신고하고 활동을 하면 되겠지만은 스미텔이나 밥 메넨데스 같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 대리인으로 신고하면 전업 로비스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스미테리는 지금 외교협회의 선임 연구원을 할 수 없고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은 의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것이 일종의 로비스트 법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외국인을 위해서 일했을 때 덜미를 잡기 위한 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미국의 FBI가 이 스미테리를 그간에 이런 혐의로 몇 차례 인터뷰를 했고 또 스미테리가 CIA를 그만둘 때도 한국 국정원 요원들하고의 접촉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테리도 자기를 조사하는 줄 알았고 미국의 FBI도 일정한 수준으로 감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대가 알도록 했어요. 근데 왜 이번 타이밍에 기소를 발표하고 각종 국정원 직원과 식사를 하고 미국에 파견된 공사라는 이름을 단 국정원 직원이죠. 대체로 미국 공사들은 직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품 가방 등을 사주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탈을 타고 가고 이런 장면의 사진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스미테리는 한국 정부의 요원이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요원이면 엄청난 돈을 좀 받아야지 기껏해야 몇만 달러의 선물과 몇만 달러의 금품을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기소가 됩니까? 자, 그런데 CIA를 그만둘 때도 CIA 정보 분석관으로 있다가 그만둘 때도 한국 국정과의 접촉 때문이었고 CIA를 떠난 이후에 2013년에 또 주미 대사관의 한국 국정원 공사가 만나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 2014년에 FBI가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되어 왔고 또 작년에는 FBI하고 인터뷰까지도 즉 신문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가 그냥 덮어져 오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왜 지금인가? 이것은요, 첫째로 지금 트럼프가 거의 될 것처럼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정부와 또 한국의 야당이 앞을 다투어서 트럼프 쪽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끈을 대기 위해서 야단이죠. 지금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러키에 한국의 지금 민주당 그리고 정부 쪽 관계자들이 엄청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권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내가 대선을 뛰고 있고 아직 내가 대선을 포기한 것도 아닌데 벌써 야당 트럼프한테 끈대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국정원과 스미테리의 관계가 오랫동안 미국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당사자들도 조사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무리수를 둬서 미국이 공개해버린 거예요. 자, 이 시간 이후에 너네들이 미국 관계자를 불법적으로 접촉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스미테리가 일종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과거에 로버트 김 사건이라고 있죠. 그래서 해군 정보국의 분석관으로 일을 하던 로버트 김이요.
한국의 미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인 대령에게 북한의 이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북한 잠수함이 오고 가던 통로를 갖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김은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옛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한국 측에 알려줬다가 FBI에 체포되어서 깜빵에서 9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외국적인 교포가 미국에 간첩이 돼버린 거죠. 지금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들 중에서 빅터 차 등을 포함해서 스미테리, 그다음 빅터 차, 박정현 등을 포함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노력해서 미국 국무부 이런 고위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공직을 마치고 대체로 보면 이제 각종 미국의 싱크탱크 등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칼럼을 기재하고 또 각종 행사, 각종 이 세미나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정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 격변기나 전환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대기업을 포함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미국의 이런 이 전환기에 필요한 인물들을 접촉을 하고 또 접촉을 하려면 그것은 돈과 선물이죠. 밥도 사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한미 동맹의 관계 속에서 적당히 묵인해 주고 있다가 이번에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실 스미테리가 주로 활동한 시점이 박근혜 정권부터 쭉 관계가 시작되어서 문재인 정권까지도 국정원과 관계가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스미테리가 이 활동을 한 걸, 스미테리가 이 기고를 하거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의 협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의 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미테리가 국정원으로부터 싱크탱크 운영비 명목으로 37,000달러 그리고 2019년과 21년 사이에 명품 가방과 옷 12,695달러를 받고 최고급 식당에서 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협의 문제가 2022년 6월에 그땐 또 윤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전문가들 몇 명을 불러서 비공개 회의를 해서 오프 더 레코드로 한 회의에 작성된 메모를 국정원 직원에게 보여주는 등 한국에 정보를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이 연방 검찰이 스미테리 연구원이 기고 활동을 해온 것도 금품 제공에 따른 대가로 해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스미테리가 글을 쭉 써왔는데, 자, 스미테리는 박근혜 때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이 되는 것이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이 되어서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뉴욕타임스에도 기고하고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도 지금 북한 붕괴를 위한 대북 압박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는 박 정권과 입장이 같았습니다. 또 요 근래는 국정원 관계자가 스미테리에게 윤석열의 한일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기고하고 그리고 핵협의그룹 NCG 출범을 합의한 지난해 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미국의 해구산 제공의 명문화를 외부에 기고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스미테리는 NCG라는 개념, 즉 핵협의그룹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것이 국정원에서 들었다고 시인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작년에 4월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활동도 지금 국정원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기소장에서 드러났는데 당시 한미 싱크탱크의 한미 동맹 관련 학술대회를 위해 스미테리가 소속 연구기관 외교협회에서 움직였는데 국정원이 이후 스미테리에게 26,035달러를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웃기는 거는 명품 옷과 가방 등이 제공된 문재인 때인 2019년부터 2021년에는 트럼프의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스미테리가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협상해서 노벨상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북한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문재인은 점점 고립될 거라고 한국의 조선일보 등에 써왔어요. 그리고 한국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발표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 비핵화 이 화해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 정권이 강경책을 펼 때는 한국 보수 정권 친화적인 목소리를 내고 대화할 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근데 국정원이 이 사람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한국의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로비를 해왔다는 거는 그건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할 수 있죠. 국정원은 계속 대북 강경론을 유지해 왔다는 거냐. 그래서 국정원이 정부의 입장에 엿을 미기려고 수미테리 등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도를, 그래서 문정권에 반대되는 기사나 글들을 쓰고 발표하도록 했다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스미테리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그가 한국 정부를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스미테리는 한국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모든 게 명백히 밝혀지면 미국 검찰이 실수했다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타이밍에 이런 것들을 폭로한 것은 얼마 전에도요, 이재명 측이 민주당이 여러 사람이 미국에 가서 다양하게 접촉했죠. 심지어 이재명의 방미까지도 좀 타진을 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정부도 트럼프 쪽에 지금 끈을 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타이밍에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면서 미국 내의 지한파 활동이 위축된다.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다 움츠리게 될 거다. 그래서 당분간 한국 정부 야당의 미국 싱크탱크와의 정보 교류가 중단되고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의 여야가 너무 끈을 대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 너네들이 벌써 트럼프한테 로비하냐, 끈들려 하지 마라. 지금 이 경고라고 봐요.